60세 이후 몸은 여전히 욕구를 느끼는데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아내 앞에서도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신 적 있으셨나요? 사실 한국의 노년 남성 중 87%가 예전보다 위축된 자신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먹고 있는 오트밀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박현우 한의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트밀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드시는지에 따라 그 한 그릇이 오히려 심장 에너지, 소화 면역력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의 99%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실수를 오트밀과 함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게 한 스푼 더 넣는 그 습관이 시간이 갈수록 몸속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모두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방식만 조금 바꾸면 오트밀은 60세 이후 혈당 소화, 혈액순환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고 계신 10가지 오트밀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올바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당분이 가득한 아침. 식사 72세의 하랄드 어르신은 은퇴한 소방관으로 늘 활기차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피곤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 지쳐있는 걸까요? 하랄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트밀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메이플 시럽, 조금 말린 크랜베리 한 줌, 바닐라 크리머, 약간.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금세 떨어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당분 폭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뚝 떨어지고 머리는 멍해지며 계속해서 군것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패턴은 인슐린 과다, 분비, 복부, 지방 축적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본인은 그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믿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트밀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시럽 가공된 말린 과일, 달콤한 첨가물을 계속 얻는다면 그 본래의 이점은 사라지고 대사 기능을 교란시키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그리고 심장의 부담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신선한 블루베리 바나나, 슬라이스, 사과 조각 계피, 가루 한 꼬집. 이러한 재료들은 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당분 폭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함정이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즉석 오트밀 봉지 안에 숨어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속임수 가득한 즉석 오트밀 봉지. 몇 년 전 저는 엘리노어라는 68세 여성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고 매우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노 어르신은 부엌 찬장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전 매일 아침 이걸로 건강 챙기고 있어요. 그 찬장 안에는 심장 건강이라는 문구가 붙은 즉석 오트밀 봉지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플 브라운 슈가, 애플 시나몬 피치앤크림. 보기엔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들이었지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노 어르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에 속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즉석 오트밀 제품들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설탕 인공, 향료 방부제, 수소와 지방, 나트륨 과다 같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한 봉지에 설탕이 무려 20근원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러한 오트밀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금세 떨어뜨리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오전 중 피로감,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그리고 카페인이나 단 간식을 더 찾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죠. 엘리노 어르신처럼 나는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믿는 분들일수록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즉석 봉지 제품을 과감히 버리세요. 그 대신 무가당 귀리롤드 오트 또는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시고 직접 재료를 골라 풍미를 더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나나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시나몬 약간만 더해도 훨씬 건강하고 만족감 있는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과 첨가물 외에도 대부분의 오트밀 한 그릇에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에서 거의 빠지고 있지만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단백질. 결핍의 함정. 몇 해 전 74세의 칼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고 손주가 6명이나 되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요즘은 아침에 기름진 것도 안 먹어요. 베이컨도 끊었고 오트밀에 아몬드, 우유만 넣고 먹어요. 깨끗하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선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10시쯤이 되면 항상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운이 뚝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배가 다시 고파지는 겁니다. 칼 어르신은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단 하나, 단백질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식단이었습니다. 오트밀을 물이나 식물성 우유로만 만든다면
단백질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년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감소하고 혈당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 없이 시작한 아침 식사는 쉽게 말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포만감이 있지만 금방 허기지고 혈당은 불안정하게 출렁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기력, 저하 회복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 위에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아몬드 버터, 한 숟가락 삶은 달걀 한 알, 혹은 치아씨드를 함께 넣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보호하며 오전 내내 포만감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아무리 건강한 재료를 넣었다고 해도 그 양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 번째, 실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계시는 과도한 양의 오트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과도한 양의 오트밀. 67세의 마가렛 어르신은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죠. 그분은 저에게 아침 루틴을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아침이 하루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트밀 듬뿍, 땅콩버터 한 스푼, 호두 한 줌 꿀, 조금 말린 과일까지 잔뜩 넣어요.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건강한 식단처럼 들리지만 제가 그 내용을 계산해보니 칼로리와 당분 지방 함량이 패스트푸드 한 끼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오트밀은 기본적으로 포만감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한 컵 약 80대모의 마른 귀리를 사용하면 조리 후 두세 배로 불어나면서 위장을 꽉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말린 과일꿀까지 더하면 섬유질 당분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노년기 위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어르신들의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보다 민감하고 지방과 섬유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오며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철분과 아연처럼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은 과도한 섬유질로 인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부족 손발, 저림 머리카락, 얇아짐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트밀은 적당한 양이 가장 좋습니다. 마른 귀리 기준으로 반 컵, 즉 약 40ga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조리 후에도 넉넉하게 불어나며 과일 조금, 견과류 몇 알, 알 요거트 약간만 더해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오트밀이 되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양이 적당하더라도 모든 오트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며 기운이 없는 이유가 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실수,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건너뛰고 있는 중요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번째 실수, 귀리를 불리지 않고 먹는 습관. 70세의 토마스 어르신은 은퇴한 정비사로 성격이 따뜻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오트밀은 정말 정석대로 먹어요. 설탕도 안 넣고 양도 많지 않게 아주 건강하게요. 정말 모범적인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늘 피곤하고 손톱은 쉽게 깨지고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귀리를 불려서 드시나요? 토마스 어르신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바로 끓여 먹죠. 불리는 건 저게 처음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귀리에는 피트산 피틱 애시드이라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작은 양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철분, 아연,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미네랄 결핍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에 방해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어르신이 겪은 피로감, 약한 손톱, 낮은 철분 수치, 역시 이러한 흡수 방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귀리를 미리 불려두는 것, 단지 그 한 가지입니다.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담가 냉장고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피트산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며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식감도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아침에 꺼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준비도 간편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영양 흡수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귀리를 아무리 불려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제 6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시간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범하는 실수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6번째 실수, 덜 익힌 귀리 69세의 데이비드 어르신은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셨습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에 관심도 많으셨던 분이었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리는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고 먹는데 그게 편해서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복부 팽만감, 불편한 소화, 그리고 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게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진짜 이유는 덜 익은 귀리 속 섬유질에 있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충분히 익혔을 때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소화를 도와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익힘이 부족하면 이 베타글루칸은 단단하고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장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힘들게 작용하게 되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덜 익은 귀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귀리를 선택하셨지만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그 노력조차 몸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셔서 천천히 익히세요.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될 때까지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리 속의 유익한 섬유질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몸이 편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귀리를 너무 덜 익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오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익히는 것 역시 또 다른 함정이라는 사실. 이번에는 너무 부드럽게 마치 풀처럼 끓여버리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7번째 실수, 너무 무르게 익힌 귀리 영양은 사라지고 피로만 남는다. 73세의 헬렌 어르신은 아주 성실하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오트밀을 정성껏 끓여 드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오트밀을 아주 부드럽게 끓여요. 입에서 녹듯이 넘어가야 편하더라고요. 죽처럼 걸쭉하고 진하게 만들어 먹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치아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헬렌 어르신처럼 귀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의도와는 반대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리를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그 속의 복합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분해되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원래는 천천히 흡수되어 포만감과 에너지를 유지해주는 식사가 오히려 빨리 흡수되어 금세 허기지고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식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귀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뇌 건강 에너지 대사,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들은 열에 약한 영양소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이 중요한 비타민들이 파괴되기 쉽고 결국 영양은 사라지고 칼로리만 남게 됩니다. 포만감은 잠깐이고 금세 또 간식을 찾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리를 완전히 부드럽게 죽처럼 만들기보다는 속까지 익도에 약간의 식감을 유지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귀리 본연의 조직이 살짝 살아있을 때 소화도 더 천천히 진행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혈당 조절과 에너지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드러운 질감을 선호하신다면 롤도2 대신에 퀵오트, 얇게 눌린 귀리버체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리 시간은 짧고 부드러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귀리를 무엇에 끓이는가, 즉 조리 시 사용하는 액체의 종류, 또한 귀리의 영양과 소화 상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 속에 숨어 있는 함정입니다.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째 실수. 귀리를 우유에 끓이는 조리법 76세의 조지 어르신은 은퇴한 피아노 교사로 기억력도 또렷하시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귀리를 꼭 우유에 끓여요. 더 고소하고 단백질도 보충되는 것 같아서요. 겉보기엔 정말 좋은 선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습관이 식감과 영양, 그리고 소화 모두에 조용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귀리를 우유에 직접 끓이게 되면 우유 속 단백질과 귀리의 전분이 고온에서 서로 반응하면서 원래 부드러워야 할 식감이 걸쭉하고 무겁고 끈적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속에 오래 머물며 소화가 더디고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한 식사는 속을 더부룩하고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시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서 우유와 귀리 양쪽에 들어있던 열에 약한 영양소들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 등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 결과 보기엔 건강한 한 그릇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줄어들고 소화 부담은 커지는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귀리는 물에 먼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사용해 귀리를 부드럽게 조리한 후 마지막에 따뜻한 우유나 식물성 음료, 아몬드 밀크, 귀리 우유 등을 살짝 더해 풍미를 내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도 가볍고 부드러우며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소화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9번째 실수, 아주 사소해 보여도 음식의 만족도와 건강 모두에 영향을 주는 의외의 한 가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뺐다고 생각하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소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째 실수, 소금을 전혀 넣지 않는 오트밀. 얼마 전 71세의 린다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은퇴한 간호사로 여전히 또렷하고 현명한 사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요즘 소금은 손도 안 대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트밀이 아무리 과일을 넣어도 왜 이렇게 밍밍하고 맛이 없죠? 결국은 꿀이나 시럽을 또 넣게 돼요. 여기서 바로 핵심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빼면 더 건강하다 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적절한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트밀에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어도 귀리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과일이나 견과류의 단맛, 향신료의 풍미까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금을 완전히 빼버리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전체적인 맛이 평평하고 밋밋하게 느껴지고
결국은 추가적인 단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꿀을 더 넣고 바닐라 크리머를 넣고 말린 과일을 더 얹고 결과적으로 당분 섭취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리를 끓이기 시작할 때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는 것. 딱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 완전히 녹아들면서 귀리의 풍미가 깊어지고 재료 전체의 맛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오트밀의 만족감과 식후 포만감을 크게 바꿔줍니다. 단맛을 줄이려면 오히려 적절한 염분을 통해 맛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9가지 실수를 다 피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치면 귀리에만 의존하는 식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영양 균형과 노년원기 활력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곧 마무리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번째 실수, 오트밀만 먹는 아침 식단. 어느 날 70대 초반의 프랭크 어르신께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군 복무 후 성실히 살아오셨고 최근엔 식단을 단순하게 정리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전 이제 단순하게 삽니다. 매일 아침은 오트밀만 먹어요. 계란도 베이컨도 토스트도 안 먹습니다. 그게 제일 건강하다고 해서요. 말씀하시던 표정엔 뿌듯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얼굴빛이 예전보다 조금 창백하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근육 회복도 예전 같지 않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트밀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식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리는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완전 단백질, 비타민 BH5, 철분 흡수율 높은 형태, 건강한 지방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에너지 생성, 뇌기능 유지, 면역력, 근육 회복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트밀만 계속 먹다 보면 점차적으로 무기력 피로, 기억력 저하, 근육 약화 같은 증상들이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트밀은 건물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그 위에 벽, 지붕, 문, 창문이 더해져야 완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다른 영양소와 식품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트밀의 그릭 요거트나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호두나 아몬드, 치아시드 등으로 건강한 지방을 더하고 과일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보완하면 균형 있는 아침이 됩니다. 또한 하루 전체 식사 속에서도 채소, 콩류, 생선, 살코기, 해조류 등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자주 반복하셨을지 모를 10가지 오트밀 실수를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건강과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실수들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만으로도 귀리 한 그릇은 몸을 지치게 하는 음식이 아닌 에너지를 살리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활력을 되찾게 하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숟갈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다른 건강 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한의사 드림.